저도 대전 살고, 대전에서 이제 뭐 30년 넘게 이렇게 살고 했는데, 사실 대전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특히 대전 여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런 강의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저도 아무리 몰라도 호연제는 알았어요. 호연제 정도는 알았다고요. 그래서 호연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대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거를 하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성분들 강의를 하면 제일 좋은 건 호응이 너무 좋아. 이 수컷들은 호응을 안 해. 뭐 쭉 하고 웃긴 얘기를 해도 막 입술을 깨물면서 참아요. 근데 이렇게 웃고 반응하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아요. 그죠? 자, 어느 강의를 가든지 강의를 좀 더 해주세요, 좀만 더 해주세요 하는 데는 없어요. 빨리 끝내달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 테이프 감는 속도를 한 1.3배 정도, 1.3배속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시대의 아픔을 극복한 대전의 여인. 좀 그럴듯하게 잡아봤는데 호연제 얘기할 거예요. 예, 호연제. 들어는 보셨죠? 예, 대전 여성 하면 호연제 일단. 딴 사람은 없어요. 자, 가겠습니다. 그리고 왜 옛날에 벼슬개나 한 사람들 무덤 같은 데 가면 그 사람의 직함이나 이제 아호가 써 있고 그 옆에 누구누구, 그쵸. 근데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그냥 무슨 김씨, 어디 씨, 이렇게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배갓집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처지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김씨야. 자,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소개를 받았듯이 언론 활동하고요, 문단 활동도 하고, 또 어느샌가 이 강의에 떠오르는 햇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5,000년 역사 아니에요, 그죠? 5,000년 역사인데 우리가 대충 알고 따지는 역사는 2,000년 정도 돼요. 삼국시대 이후. 그 전에 뭐 고조선이 있었고, 뭐 부여 옥저가 있었고, 변한 진안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록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삼국시대 이후에는 기록이 나름 있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가지고 역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청권의 도시 역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일단 공주하고 부여가 백제 시대의 수도였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수도니까 뭐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겠죠. 그러니까 이 백제 사회의 웅진, 공주와 사비가 삼국시대에는 핵심 도시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여기 있는 분들은 배웠어. 근데 요새는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주로 해요. 왜? 남쪽에 통일신라만 있던 게 아니라 북쪽에 뭐가 있었어요? 발해가 있었죠. 발해. 대조영이 세운. 그것도 우리 역사 아니냐. 왜 통일신라만 우리 역사에 편입을 하냐. 그래가지고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요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북국 시대에 신라 쪽 보면 충주와 청주에 이 통일신라 때 오소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소경. 뭐냐면 경주가 신라의 도읍이에요. 그리고 경주는 아니지만 5개의 작은 서울경자, 소경. 그래서 5개 중에 충주와 청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충주는 지금도 중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청주 가면 서원대학교도 있고 서원구도 있고 서원이라는 이름이 많이 남아있죠. 요 2개 말고도 남원경, 금관경, 또 하나가 어디지? 저기 북원경, 경주, 원주. 이렇게 5개가 신라의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에 버금가는,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 정도 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 중에 충청도에서는 충주와 청주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고려시대에 와서는 지금의 팔도와 비슷한 이 체제가 갖춰져요.
지금의 팔도가 일치하지는 않는데 좀 많이 비슷해요. 그때 고려시대는 우리 충청도 땅이 뭐였냐면 양광도라는 땅이었어요. 양광도. 옛날 사람들 지명 붙이는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그 지역에 있는 큰 도시 이름 2개를 따서 짓는 거야. 그 양광도는 뭐예요? 양주와 광주. 광주인데 저 밑에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 양주는 그 광주보다 위에, 남양주 위에, 거기 양주. 그래서 경기도하고 충청도가 같은 행정구역이었어요. 그 중에 공주, 이제 여기서 공주가 나온 거예요. 청주, 충주는 그 전부터 큰 도시였어. 그러다가 청주, 충주에다가 공주까지 붙여서서 이 3대 도시예요, 충청도에.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 이제 지금의 팔도가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함경, 평안,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이렇게. 제주도는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서 가는데, 요때 이제 하나 더 껴드는 게 홍주예요, 홍주. 홍주가 어디죠? 홍성이죠. 홍주가 홍성으로 이름을 바꾼 건 일정 때예요. 일본 놈들이 와서 보니까 공주하고 홍주가 발음이 같아. 일본 말로. 효쇼,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를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홍주의 홍, 결성의 성, 이걸 합쳐가지고 합분을 해버려. 그래서 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주까지. 그러니까 조선까지는 홍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자 붙은 데는 지역의 대도시. 대도시. 그래서 이렇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가 없어? 대전이 없는 거죠. 대전은 충주나 청주에 비하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전이 언제 생겼느냐? 없었어요. 그래도 대전인데 없었어요. 그래도 대전은 없었어. 그럼 언제 생겼느냐? 1905년도에 뭐가 생겼어요? 철도가 생겼지. 자, 그러면서 이제 대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대전이에요. 그럼 여기 녹색으로 2군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어디냐면, 이게 회덕이에요. 요게 진잠이에요. 회덕하고 진잠이, 자, 보세요. 부, 목, 군, 현,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지금은 광역시, 구, 동 이렇게 내려가듯이 옛날에. 그러면 부는 부사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부사, 부윤. 굉장히 큰 도시야. 그리고 그 밑에 목이 이제 또 굉장히 큰 도시예요. 목에는 목사가 있어. 그래서 공주 목사, 홍주 목사,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대전은 공주 목사가 관할하는 동네였어. 그 중에 이제 여기 광역시 밑에 뭐가 있어? 구청이 있잖아요. 구청 밑에 동사무소가 있고. 그렇듯이 군현이 있었는데 제일 작은 동네가 현이에요. 현. 현에는 현감, 현령이 통치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사또야. 사또. 그런데 회덕이 현이야. 회덕현 들어봤죠? 진잠현은 잘 모를걸? 진잠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회덕, 여기가 진잠이라는 면수제지만한 동네가 있었던 거예요. 청주나 충주는 1000년 전부터 대도시였다고. 여기는 그냥 회덕, 진잠이라는 쬐끄만 동네가 있었던 거예요. 면사무소만 한 게. 그랬는데 이 나머지 색깔 안 칠한 데는 공주야, 다. 여기 다 공주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전시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회덕현, 여기가 진잠현.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다? 공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의 이게 이제 대전이야, 이게. 지금의 현재의 대전. 이렇게 있었어. 거기에 회덕현이라는 데가 있었고, 진잠현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유성도 현이었어요. 근데 현도 급이 있어. 급이 있어. 그래서 속현이 있고, 자치현이 있어요. 자치현은 사또가 있는 데고, 속현은 공주 목사가 직접 통치하는 데.
근데 유성은 속현이었어.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대전의 행정은 회덕하고 진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긴 다 뭐냐? 밭이에요. 동네가 아니고 뜨문뜨문 시골 동네처럼 몇 가구씩 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905년도에 경술국치, 우리 민족이 국권을 빼앗긴 게 몇 년도죠? 1910년이죠. 경술년. 요거는 1905년도에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철도가 일본이 일제시대 때 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거부터 깔은 거야. 그래서 1905년도에 이렇게 지나갔어요. 밭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다 대전역을 딱 진 거야. 그러니까 이 근처가 도시가 살살살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먼저 정착을 했냐면 일본 놈들이 왔어. 왜? 걔네는 우리보다 열차가 몇십 년 먼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찻길이 있고 여기 있으면 그 근처 가서 살면 뭐가 된다는 걸 알아.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는 걸 얘들은 아는 거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 막 몰려왔어. 그래서 인동, 원동 요 근처에 하나씩 하나씩 일본 판잣집이 생기고 교통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몰려 살고 그러면서 서서히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전역 앞에 아무것도 없던데. 그러다가 여기 위에 가서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한남대인데 거기야 오정동. 여기서 또 이렇게 가. 이건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호남선이야. 그리고 여기 서대전역이 생겨. 그렇죠? 그러면서 대전은 어느 날 갑자기 남들은 한 개도 없는 여기 두 개나 생기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교통 좋은 데 살면 좋아요, 나빠요? 최고요. 내가 지금 유성온천역 사거리에 살거든요. 나 딴 데 절대 못 가. 너무 좋아. 지하철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지하철, 뭐 시내버스, 고속도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다 있어. 하다못해 타슈도 우리 집 앞에서 타. 타슈도 있어 거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름도 없던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대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 도시가 형성돼 있는 데고 여긴 다 산이야. 이게 무슨 산? 계족산. 이거 보문산. 그죠? 이거 식장산. 요거 가파산. 요거 구봉산. 그죠? 동서남북에 다 있잖아. 그래서 여기 평평한 데에 도시가 형성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딱 찍어서 요 자리, 요게 뭐예요? 그게 대전역이에요. 여기가 땅이 평평하니까 이렇게 여기 신탄진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기찻길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까 찍은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전역을 중심으로 인동, 원동, 삼성동, 소재동 여기가 이제 처음 대전이 시작된 데예요. 그래서 대전의 역사를 100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전에는 없어요. 몰랐죠? 그래고서 이제 요게 1933년도에 이게 대전시의 전체야. 지금처럼 막 유성, 파남동 이게 아니에요. 여기 이게 뭐예요? 요게 중앙로야. 그죠? 요게 이제 뭐 도청짜리고 해가지고 요게 다예요. 요게 대전시야. 1933년도에. 그런데 1905년도에 경부선이 개통을 해요. 그리고 9년 뒤에 1914년도에 호남선이 여기서 갈라져요. 그리고서 몇 년 있다가 교통이 좋으니까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전으로 오는 거야. 도지사가 서울 출장을 가려면 기차 타고 가야지 공주서 언제 걸어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주 사람들이 그거 순순하게 줬을까요? 엄청나게 저항했어. 그래서 뭐를 해줬어? 공주 사대 하나 띄워준겨. 사대 먹고 떨어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공주에 사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주 다리 있잖아, 금강교. 오래된 거. 다리 좀 하나 놔달라고. 그래, 알았어. 다리 놔줄게. 그렇게 하고서 대전으로 뺏어온 거야. 그래서 32년도에 도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전라도, 경상도, 서울 맘대로 가. 도청도 와.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중앙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상권이 형성되고 주택가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대도시가 된 거예요. 불과 100년 사이에. 역사가 없는데요, 원래는. 자, 그렇게 됐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대전역 앞에서 요만하게 시작한 거예요, 요만하게. 요만하게 시작했다가 좀 커서, 그 다음에 일반시 때 요만했던 거고요. 그리고 광역시 되면서 여기 다 먹은 거죠. 이렇게. 옛날에, 여기 대덕군에, 탄동면, 부증면, 그죠? 산내면, 기억하시죠? 요런 게 있었지. 요렇게가 대전시였고, 요건 이제 대전시 되기 전에 대전부라는 게 있었다 정도. 빨리빨리 가야 돼요. 자, 우리 대전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러면 요새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부산을 간다 이거야. 그럼 부산을 가면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뭐를 생각하냐면, 아니, 대전 가서, 대구로 가서, 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철도 생기고 난 다음 얘기야. 철도가 생기고 나서 얘기라고요.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데 대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라도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이 쓰고 여기서 이제 전라도 쪽으로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봐도 교통 끝내주는 거지. 그죠? 교통이 끝내주니까 저절로 발전을 한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다녔냐면 이렇게 가면 멀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충주로 다녔단 말이야. 서울을 다닐 때. 이렇게 4,900년을 다녔어. 대전으로 돌아다닌 건 1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통도시야. 그래서 옛날에 충주가 그렇게 큰 도시였어. 충청도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 지금은 대전하고 비교 못하죠. 비교 못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리 다니다가 기찻길은 일리 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역시 대전 여성들의 리더십입니다. 학식과 교양과 상식이 어마어마 철철 넘칩니다. 여기가 다 산이에요. 가보셔서 알지만 그냥 이 식장산 같은 건 언덕이야. 이거 산이 아니야. 이쪽 가면 산이 말도 못하게 높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터널을 1km, 2km, 4km도 막 뚫어. 근데 당시에 이제 근대 초기에는 그럴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터널을 피해가는 거야. 최대한 평지로. 그래서 여기서 자꾸 평지로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영동에서 김천 넘어가는데 여기 축풍령. 여기서 여기까지 다 새카만 고개들이야. 무지무지 높아. 옛날에 왜 터널 생기기 전에 높은 산 올라가면 이렇게 갔잖아요, 버스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먹고 또 이렇게 내려가잖아. 근데 이리 가니까 축풍령만 넘어가면 되는데 축풍령이 높아요? 축풍령이 좀 만만하잖아. 고개 같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윤리 돌린 거야. 그러니까 대전은 축풍령한테 무지하게 고마워야 되는 거야. 축풍령 지나갈 때 밭들어총을 하든지 우로밭을 하든지 거기 진짜예요. 축풍령 때문에 생겨난 도시가 대전이에요. 나머지는 여기 되게 높아. 소백산, 월악산, 이쪽 말도 못하게 산이 높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일본 놈들이 경의선, 의주 가는 거. 이건 뭐야? 경원선, 원산 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호남선, 전라선. 이렇게 하니까 이 지도를 놓고 볼 때 어디가 제일 좋아? 서울하고 대전이 교통이 제일 좋은 거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거는 이제 철도 초기고 한 이제 100여 년 지나고 나서 여기가 대전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빨간 거는 고속철이야. 그리고 이건 일반철이고. 그래도 대전은 역시나 교통도시란 말이죠. 그죠? 역시나 좋아. 지금 그렇게 치면 여기 좋고, 여기 좋고, 여기도 좋고, 네, 여기 좋고. 딱 봐도 한눈에. 분기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전이 불과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도시예요. 여기도 이제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대전서 난 분들도 있겠지. 근데 대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온 거야. 대전. 왜?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1900년대에 이제 철도 요통이 생긴 거야. 우리나라는 그 전에 다 우마차 끌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철도가 오면 뭐가 좋은지를 몰랐어. 그래서 공주 같은 데는 반대를 했었잖아요. 왜? 철도가 지나가면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우리 땅에 모셔놓은 조상님들이 편히 못 주무신다. 그래서 공주 유림들이 반대를 한 거야. 물론 그것 때문에 안 간 건 아니고 지리상, 지형상 대전이 좋았기 때문에 온 건 맞는데 거기서는 반대를 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대전은 불과 100년 동안에 막 급성장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 호남선도 대전으로 분기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1905년도에 기찻길이 개통을 하고 1970년도에 뭐가 개통했냐면 고속도로가 개통을 해요. 65년 후에. 근데 65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전이 이미 큰 도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을 빼뜨리고 갈 수가 없어. 고속도로를. 그리고 70년도에도 토목 기술이 뭐 아무데나 막 그 터널을 뚫고 다리를 막 놓을 정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까지 대전으로 오는 거야. 고속도로도 철도처럼 똑같이 대전에서 분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좌철도 우도로. 뭐 그냥 짱짱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대전 좋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통이 좋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대전 사람들은 크게 뭘 유치하려고 안 했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정부에서 막 야 연구단지 좀 한번 해봐 막 갖다 밀어주고 뭐 좀 해주고 야 과학기술원도 거기다 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 사람들이 조금 나태해. 이게 뭐 유치 경쟁하고 그러는데 맨날 싸워봤어야지. 그리고 악착 같은 맛도 없어. 그래서 대전은 지금 좀 위기예요. 이 인근에 천안이나 청주나 아산 같은 도시 성장하는 거 보면 대전은 제자리 걸음하고 뒷걸음질하고 있어. 인구도 쭉쭉 빠지고. 왜냐면 자 봐봐요. 인전 교통 안 좋은 데가 없어. 아까 지도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대전이 돋보이게 교통이 좋았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다 도로야. 이거 다 고속도로야. 여기도 다 동서남북으로 다 뚫려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꼭 대전서 모여서 우리 뭐 회의를 하자.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왜 대전만 맨날 가? 여기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날로 먹던 시대가 지난 거예요, 지금. 대전은.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내 차 없이 기차만 타고 다니니까 기차역 근처에서 살면 좋았는데 지금은 내 차 끌고 다니는데 뭐하러 기차역에서 자꾸 만나자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대전도 좋지만 딴 데도 못지않게 좋은 거야. 그래서 대전은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자, 대전 공부. 그래서 한밭이라는 거 아시죠? 한이 크다. 밭은 밭이다. 그래서 대전, 그죠? 전국 주요 도시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도시예요. 100년 동안에 급성장한 교통도시.
대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드린 거고, 성종 때 처음 대전이라는 말이 이 역사 기록서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 국토의 0.5%, 540제곱킬로. 여의도가 8제곱킬로미터인데 1914년에 처음 대전이 생길 때 뭐였다고요? 5.7. 그러니까 서울 여의도보다도 작게 대전역 앞에 거기만 대전이었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대전시가 되면서 35.7제곱킬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32년도에 공주에서 도청이 이전하고, 그죠? 그러다가 49년도에 시승격을 해요. 그래서 지난 2019년도가 시승격 70주년이었어. 89년도에 광역 시승격했어. 그죠? 그래서 시승격 70주년, 광역 시승격 30주년을 같이 했던 거지. 지난 2019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시가 될 때 12만 명으로 출발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쭉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89년도에 이제 당시의 직할시, 지금의 광역시가 된 거죠. 이렇게. 요건 아시죠?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구, 중구를 가르는 게 이게 뭐죠? 대전천이고 여기가 목척교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대전천 주위에 여기 동구, 여기서 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이사를 오는 거야. 전국 각지에서. 계속 이사를 오고 도시가 크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늘린 거지. 태평동, 도마동, 변동.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자꾸 이쪽으로 시가지를 늘린 거죠. 그래서 1900년도에 처음 도시가 생기고 60년 동안은 동구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도시를 늘리자. 그래서 중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동, 태평동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까지 이제 중구가 중심이야. 선화동, 대흥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 어떻게? 야, 또 서쪽으로 또 가자. 그래서 엑스포 하면서 둔산 개발하면서 유성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전의 역사는 대전천 시대 60년, 유등천 시대 30년, 그리고 1990년대 엑스포 이후에 어디? 갑천 시대가 왔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유성으로 가는 거예요. 갑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죠?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난 대전천이 좋아. 난 대동이 좋고 소재동이 좋아. 그럼 거기 사시는 거고. 자, 이런 역사예요. 이게 몇 시간 해도 되는데 내가 쭉쭉쭉쭉 빼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여성 얘기 좀 지금부터 할게요.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옛날 여성들의 인권이나 사회적 지위는 어땠어요? 되게 그렇게 알고 계시죠? 형편없었다. 근데 제가 그걸 좀 깨드릴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웃기는 게 5000년 역사에서 여성 인권이 유린되고 여성이 무시받고 푸대접받고 제대로 권리 행사를 못한 건 16, 17, 18세기야. 19세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전기까지도 여성의 권위는 그렇게 짓밟히지 않았어요. 자, 요걸 보세요, 이제. 원시사회. 옛날에 뭐 채집사회죠. 그때는 여성은 여성의 역할이 있고 남성은 남성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존중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추정해보면. 그리고 요게 중요해. 청동기가 있고, 요때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가 구리를 뽑아서 농기구를 만들고, 뭐, 무기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났냐면 계급이 생기고, 이제 성별의 역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을 하면서
농경을 하다 보니까 힘센 남자들의 권위가 올라간 거죠. 그렇지만 남성 노동력의 필요성이 부각한 건 맞아. 그렇지만 이 여성들은 나름대로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계급이 생겨나면서 계급이 센 놈이 여자들을 이제 뭐랄까 소유물화하기 시작하는 풍토가 이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도 그렇게 여성 권위가 없던 건 아니에요. 여권이. 삼국시대에는 여성이 셌어요. 여자가 왕도 하고 귀족도 되고 여성들이 나름 셌어요. 안정적이었죠. 고려시대 때도요, 이게 여러 문헌을 보면 아주 그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고려시대 때도 여자들이 아주 그 재산권 행사도 하고 집안에서 발언권도 있고 상속도 다 받고 다 했던 거예요. 재산 상속도 출가한 것과 관계없이 다 줬다는 거예요. 사생활도 다 하고 그랬는데 조선에도 성종이 있고 고려에도 성종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태해, 정광, 경성 6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8대. 비슷한 시기에 성종이라는 사람이 둘 다 있었는데 이 두 성종이 공통점이 있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꼰대야. 이 둘이 아주 꼰대 끝판왕이야, 둘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어요. 성종이. 고려 성종도 그랬고 조선 성종도 그랬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조선 성종은 경국대전이라는 국가 법전을 만든 걸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여성의 방종한 행동을 규제하고 여성의 외출을 억제하고 남성과 격리하고 이런 걸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우동 사건이 이때 터져요. 그러니까 성종이 이제 띵 받은 거야. 어우동 사건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거 엄청난 사건이야. 당시에 어우동이가 손 안 탄 남자가 없어. 조선 팔도를 들썩들썩 했던 여자예요. 그것도 있었고 성종하면 뭐가 생각나요? 패비윤 씨. 얼굴에 스크래치 냈다고 마누라를 쫓아내고 어떻게 했어요? 사약 먹여서 죽여버리잖아. 그게 연산군 엄마잖아. 그래서 연산군이 그거 나중에 알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그게 사화고. 그래서 아무튼 성종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외법, 삼종지도, 살아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르고, 이런 걸 이제 이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여성들의 실거지야. 애기 못 낳아도 안 돼, 시댁 어른들한테 잘못해도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때 생기는 거야. 성종 이후에. 일부 종사. 지들은 여자 싹 만나고 다니면서 여자들은 남자 한 명만 만나라고 그러고 이런 거. 여필 정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 때는 고려시대 풍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들의 여권이 셌어요, 나름.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여성의 사회적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세대들이 갖고 있던 그 전통적인 사고는 이때 생각이 계속 대물림된 거야. 이제 때를 좀 벗었지만. 그죠? 그래서 이때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 처갓집과 뒷가는 멀수록 좋다. 출가 외인이다. 그 집에서 맞아 죽든 굶어 죽든 그 집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문화가 이때 생기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성들의 시집간 여성들한테도 재산 다 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이 중기에 일어나잖아요. 조선 딱 중간에. 이때 전란이 끝나고 나니까 사회가 무질서해졌어. 양반 쌍놈 남녀 이런 게 막 무너져가지고 패턴된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예학과 보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학이 뭐냐? 예절. 이렇게 어떻게 공손하게 하고 양반은 쌍놈은 양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아주 강하게. 보학은 뭐냐?
족보예요, 족보. 아, 우리 집안이 뭐 밀양박씨 몇 대 손이고, 뭐, 이게 요때 나오는 거야. 임진왜란 끝나고. 요때부터. 그러고서 자기네들이 뭐 양반이라는, 왜? 전란 때 양반들이 양반다운 행동을 못 했거든. 도망이나 댕기고, 뭐, 평소에는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도 외놈들 오니까 막 도망가고, 며칠씩 씻지도 않고, 손으로 밥 집어먹고, 양반이.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졌는데 이걸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해서 예학과 보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학과 보학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면 사계 김장생이라고 들어는 봤을 거예요. 여기 연산, 도남서원이라는데 이분이 이걸 이제 다 체계적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충청도 양반 소리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법을 이 사람이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면 우암송시열이에요. 이분의 제자가. 우암송시열은 지금으로 치면 누구랑 비슷하냐면 JP, YS, DJ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당을 쥐락펴락하는 당권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게 어디 갔어? 노론이라는 정당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보수색이 강한 집단이었어요. 노론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서. 그래서 광산김씨 아까 얘기했던 사계선생네 집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은진송씨 여기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파평윤씨 요게 충청도 3대 양반이에요. 패족이에요, 패족.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호서 3대 명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들이 여성들을 옥죄는 걸 많이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자, 빨리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이제 호연제를 갈 거 아니에요. 호연제는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호란 말이야. 근데 호는 몇 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름을 휘라고 그래요, 휘. 한자로 휘.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이 있어요. 뭐 개똥이, 새똥이 하는. 이름을 천박하게 줘야 나중에 잘 된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20살 관례를 하고 나면 자를 줘. 삼국지에 나오는 뭐 있잖아요. 유비, 관우. 이게 다 자야, 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호가 생기는데, 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별호, 아호는 그냥 품격 있게, 부르기 좋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산선생, 정약용, 도산선생, 안창호, 백범선생, 김구. 요런 게 이제 아호고 별호. 이거,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호라는 게 이게 집당자예요. 집을 갖고 사람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동춘당, 이게 집당자거든. 동춘당 누구? 신사임당, 압구정, 이건 누구예요? 이건 한 명이에요. 정자를 지어놓고 놀았다고 해서. 정자가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한 명이가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오성재, 이건 누구야? 저예요. 제자, 정자, 당자 이런 걸 당호라고 그래. 그 사람이 사는 집으로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시호는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충무공, 문정공 뭐 이런 거. 죽은 사람. 나라에서 내려주는 호. 이게. 그 다음에 여성들은 태코로 많이 불렀어요. 태코. 자, 보세요. 출신지. 충주댁, 홍성댁, 이런 거. 그 다음에 면장 사모님 뭐라 그래, 시골에서. 면장댁, 부면장댁, 지서장댁, 이런 거. 이런 걸 태코라고 그래. 그래서, 호연제는 뭐예요? 당호야. 그 사람이 살던 집의 이름이야. 그 다음에 묘호는 이제 세종, 태조 뭐 이런 거. 자, 호연제 얘기 빨리 할게요. 이 제자가 집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던 집 이름이야, 호연제는. 사임당도 이제 태코죠. 그죠? 당호고. 그래서 이때 갈산 사람인데 대전으로 시집 왔는데 송중길 있잖아요. 동춘당. 그 양반의 증손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능력자였어. 그리고 남봉꾼이었어. 그냥 양반집이라고 시집은 왔는데 남편이 무능하고 손만 세겨.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이때 가부장적 노론 문화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성들의 삶이 이제 핍박해지기 시작하는 때야. 그래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호연제는 이게 잘 됐어. 그래서 자기가 그 고생하는 거를 다 시로 썼어. 근데 그 시가 기가 막힌 거야. 정말 기가 막힌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남편이 남봉꾼이고 막 이랬는데 착한 여자를 강요받는 삶에 대한 저항 정신을 드러낸 거야. 뭐 이런 게 있냐? 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사임당과 헌안설원은 알죠. 그 다음에 임해창, 여기가 이제 조선의 3대 여류 시인인데 거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정말 여류 시인이었던 게 바로 누구다? 호연제다. 명문가의 허울, 가식 이거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니네가 은진 송씨면 송씨지 왜 여자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라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을 또 되게 그리워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댁의 모순된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남성 중심의 가치관 이런 걸 반박하는 시를 기가 막혀요. 저도 안 읽어봤지만. 근데 조카들하고는 친했어. 시댁 조카들하고. 그래서 조카들이 문집을 만들어줘서 호연제의 유고, 남긴 글 간행을 해줬죠. 그 다음에 제월당도 마찬가지예요. 당자가 붙었으면 뭐예요? 당후. 집이 그 사람이 별칭이 되는 거야.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호연제처럼 고생 안 했어. 남편이 정말 잘해줬대. 그런데 부부간의 정이 깊어가지고 이 사람은 한시를 쓴 건 아니고 호연제를 한시 쓴 거고 뭐 어떻게 했어요? 한글 편지를 주고받은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수작이야. 그래서 대전시에서 아주 124편이 남아있는데 보존 가치가 높고 당시에 한글 연구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큰 고생은 안 했는데 호연제는 정말 고생했어. 그리고 정말 시를 잘 썼어.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의 여성들은 이 대전의 그 보수적인 정통 그 양반 가옥에 시집가서 고생했던 걸 고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문필로 저항을 한 거야.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러면서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호연제를 가시죠? 그 동춘당 안에 있어요. 그죠? 거기 가시면 이 호연제가 어떤 사람이었고 대전의 여성사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한결 교육 효과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서둘렀는데도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